자,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블랙웰 B200 AI 칩을 생산하는데 계획보다 최소 3개월 더 걸릴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전 세계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이 소문의 진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측의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호퍼, 그러니까 전세대 AI 칩의 수요는 매우 강하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블랙웰 AI 칩의 샘플들이 이미 고객사에게 넓게 도착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죠. 생산은 하반기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램프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은 연말까지 전부 기속될 것이다. 뭐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뭐 나름 반박을 하긴 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설계 결함이 없었다, 생산 차질도 없고 지연도 없으며 계획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생산은 하반기에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분명 뭔가 약간 모종의 문제는 있었는데 약간 미뤄지기도 했고, 그런데 뭐 이게 막 대세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제품군의 이제 제품 라인업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반도체 칩이 블랙웰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 단위인 B100입니다. 그리고 이 B100을 두 개 붙여서 만든 게 바로 B200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세서만 있으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HBM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거를 이제 8개를 탑재를 하게 됩니다. 네, 완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시판품이 되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이 B200 그래픽 카드 2개, 거기다가 그레이스 CPU라는 ARM 기반의 중앙 처리 장치 이 3개를 합쳐서 또 하나의 칩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글자를 따서 GB200 슈퍼칩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칩인데요. 그러니까 이 GB200 슈퍼칩에는 B200이 2개 들어가고 B200이 2개 들어간다는 말은 B100이 4개 들어간다는 말이겠죠. 자, 이 GB200 칩을 또 이렇게 컴퓨터 노드에 담고 블루필드라는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을 따로 탑재하고, 그리고 이 렉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GB200 NVL72라는 렉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엔비디아의 독자 네트워킹 규격인 NV링크라든지 스위치라든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GB200 NVL72가 향후 데이터 센터의 표준이 될 겁니다. NVL72인 이유는 이제 G200이 72개 들어가고 그레이스 CPU가 36개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이 서버렉 하나당 41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략 25년까지 6만 대에서 7만 대 정도 팔린다고 하니까 예측대로라면 대략 300조 원의 매출이 나게 되고 영업이익은 200조가 조금 넘겠네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1년 영업이익이 대략 100조가 조금 넘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는 내년 일이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고요. 자, 제가 이 라인업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왜 엔비디아가 이런 루머에 시달렸는지 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기존의 B100과 B200 모두 COWOS L 패키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TSMC의 패키징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엔비디아 칩이 나오는 생산 라인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 이제 B100 라인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한다. 자, 이게 왜 그러냐? 똑같이 COWOS-L 라인을 쓰는데 굳이 단가가 싼 B100을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단가가 더 좋은 B200을 많이 만들려면 B100을 취소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그 문제가 터진 겁니다. 자, 이게 모건 스탠리의 APAC 팀,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팀에 논평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논평이 나오고 한 20시간 있다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더 인포메이션의 엔비디아 생산 지원 기사가 떴던 거고요. 자, 그러면 모건 스탠리 측의 논평이 뭐였냐? 우리가 B100 칩에서 B200 칩으로 이 라인업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리스핀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대략 2주 정도고, 그리고 그 2주도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라 COWOS-L 라인을 H100 이전 세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것이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서 말하는 2주 정도 지연이다, 오른쪽에서 말하는 3개월 지연이다. 도대체 어떤 쪽이 더 믿을만 하다고 보시는지, 이제 오른쪽에 더 인포메이션이 말한 내용에서는 그냥 남의 말을 빌려오는 형식으로 주장을 전개했던데 조금 더 확실한 근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신뢰성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의 찰리 첸씨, 정확하게 딜레이가 아니라 임프루브먼트, 그러니까 개선이 있다.
블랙웰의 칩 디자인은 끝냈으며 기술적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포토마스크를 리디자인해서 블랙웰 칩의 안정성을 올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결국 위의 자료들을 종합해보자면 뭔가 생산에 차질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GB200 비앙카 칩이라고 이게 발열 문제가 이슈가 한번 있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소스들을 참고해봤을 때 2주 정도의 개선을 위한 잠깐의 멈춤이 있었다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증권사나 언론사가 하나의 소스로 서로 해석하는 시간 차이나 관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생산 계획을 무너뜨릴 만큼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측에서 시원하게 반박을 하지 않은 것과 가장 최근 대만 언론이 이제 GB200의 ECO,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체인지 오더가 들어갔다. 보통 이런 게 들어가면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긴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대변인이 밝힌 만큼 이제 블랙웰 칩의 생산 전체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설계 결함 이슈나 뭐 이렇게 엔비디아 반독점 이슈가 지금 와서야 이거 막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지수가 개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은 코스피 거의 10% 빠지고 있고 니케이는 13%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도 마이너스 5%를 기록 중에 있고요. 와, 이거는 코로나 하락장 때나 보던 급락인데 이게 아무래도 경기 침체 이슈가 조금 더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말간에 이 관련 자료를 정말 많이 조사를 했어요. 진짜 경기 침체 올 만큼 지표가 심각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까지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은 침체까지는 아니다, 블랙락 최고 투자 책임자 역시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이제 침체 확률을 15에서 25%로 상향했는데, 자, 그래도 침체 확률 25%를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 증시의 폭락은 정말 믿기지 않는 수준이긴 합니다.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여파가 이렇게 클 일인가? 저는 사실 금요일 실업률 뜨는 거 보고 앞으로 변동성이 엄청나겠다, 이건 정말 잘못하다가 침체가 만약에 올 경우 진짜 큰 피해가 있겠다 싶어서 약간의 포지션 조정은 있었지만 이제 해지 측면인 거죠. 근데 이 해지를 넘어설 정도로 시장에 강한 충격이 오고 있어요. 저도 정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지금 나스닥 지수가 17,500이에요. 100지수가 25,000이어서 17,500까지 가는데 단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벌써 15%나 빠졌고 이 정도면 조정이 왔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정말 빠르긴 합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빼버리니까 오히려 차라리 코로나 때처럼 빠르게 반등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어느 예측도 쉽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장은 이성적인 판단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션 공포가 극도로 자극된 순간인 것 같아요. 아마 당분간은 이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든 간에 하락의 원인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조정장 국면에 왔는데 일단 이때 죽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스크가 잘 관리돼 있고 현금이 많다면 지금은 사실 오히려 좋은 장이죠.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업들의 뛰어난 이익을 바탕으로 미국 주식은 우상향을 할 겁니다. 사실 이번 실적 발표 때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정말 엄청났어요.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미국 시장은 결국 우상향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자료랑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